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의 곽재식입니다. 1889년에 건립이 되어 있는 일종의 조형물이죠, 그죠? 그야말로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것이 파리의 에펠탑입니다. 철이라는 거는 실용적인 재료, 튼튼하게 쓰기 위해서, 싸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재료란 말이죠. 그런데 그 철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렇게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문화 예술을 위한 것을 만들었다라는 면에서도 19세기 말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그런 구조물, 건축물, 디자인 작품이 에펠탑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파리에 에펠탑이 있다면 질 수 없지 하면서 프랑스의 라이벌 국가, 경쟁 국가로 맨날 나오는 나라 영국 있죠, 그죠? 1851년에 에펠탑 못지않은 런던의 명물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송했던 수정궁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건물은 건물인데 온갖 벽과 지붕과 건물 위는 주 재료를 온통 다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수정으로 만든 그런 아름다운 상징물인 것 같다라고 해서 수정궁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1930년대에는 미국의 가장 최대의 도시였던 뉴욕에서 전례가 없던 거대한 건물이 만들어졌죠. 마천루, 하늘을 긁는 건물이다. 너무 높아가지고 미래를 향한 그때 당시의 꿈을 품고 있는 문화와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기술이 동시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물이다. 시대의 문화와 시대의 생각을 듬뿍 반영하면서 그 시대에 가능했던 기술적 성과를 다시 반영하는 결과물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대에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공공 디자인을 이용할 사람들이 함께 생각할 주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게 기후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중요하다. 이제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나가면서 우리의 기업과 삶을 더 풍요롭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술을 도외시하고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뭐 이런 거 이제 상식으로 다 느끼게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디자인은 무슨 기술을 결합시켜가지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 기술 역시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기후변화에 대응 방법 중에 꼭 먹고 알 먹고 대응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통로를 설계를 할 때도 예전 구조로 설계를 해놓으면 여름철 햇빛이 너무 뜨겁게 칠 거고 겨울철에 찬바람이 너무 많이 들이칠 텐데 구조를 좀 바꾸면 요 방향으로 좀 틀어서 재질을 좀 바꿔가지고 건물을 지어 놓으면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맞바람이 많이 치고 겨울철에는 햇빛이 잘 들어서 더 따뜻한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그만큼 연료비, 냉방비를 아끼게 되니까 공공에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전기를 덜 쓰고 연료를 덜 쓰게 되니까 그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들어서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설계를 할 때 교통 표지판이나 혹은 신호등을 설계를 할 때 그 디자인조차도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면 최대한 차의 공회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길의 모양을 다듬을 수 있을까? 이런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차의 연료를 소비를 줄여가지고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의 모양, 공공 디자인의 형태가 어떻게 하면 이 기후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꼭 먹고 알 먹고 기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모양과 맞아떨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디자인으로 보여줄 정신과 기술이 맞아떨어지는 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공공 디자인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이 걸쳐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교통수단을 많이 확보를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전기차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전기차는 충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충전할 곳을 찾기가 어렵고 이런 게 단점이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많고 공동주택이 많고 이러니까 그걸 내 마음대로 공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시설, 공공디자인에서 시민들이 혹은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차를 주차를 해놓으면 주차해놓는 순간 바로 그냥 꽂아가지고 일 보는 동안 저절로 충전이 되게 한다라는 게 전기차를 보급을 하고 전기차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겠죠. 모든 주차 공간에 어떤 식으로 전기차 충전 장치를 배치할 것인가. 그 전기차 충전 장치가 배치되는 모양은 어떠해야 하며 어떤 식으로 주차장 디자인을 바꾸는 것이 단순히 차를 넣고 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차를 충전하는 공간이기도 한 미래의 주차장 모양에 알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답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가능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20년대, 2030년대 공공 디자인이라면 학교가 특이한 모양으로 지어져 있는데 야, 저 학교는 왜 저렇게 특이한 모양으로 지어져 있어? 학교의 지붕이 왜 저렇게 뭔가 시커먼 색으로 저런 식으로 돼 있냐? 학교의 모양이 저렇게 생긴 거는 건물 모양을 저렇게 지어놨을 때 가장 열 효율이 좋아서 냉방비, 난방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저런 모양으로 지어놓은 것이고 학교의 지붕의 색깔이 특이한 것도 저 색깔로 페인트 칠을 했을 때 햇빛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고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저런 색깔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양을 잡은 거라고. 기후변화에 다들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공공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저런 모양을 취한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수근수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2020년대, 2030년대 기후변화 시대로 진입을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공공 디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다른 방향의 기후변화 대응도 공공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영역입니다.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거 기후변화 적응 기술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미 오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피해가 상당할 거잖아요. 그거에 견디기 위해서 적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홍수가 더 심하게 이루어질 거고 가뭄이 더 심할 수도 있고 폭설이 더 강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폭염, 폭우, 폭설 상황에서 잘 버틸 수 있는 수단, 잘 버틸 수 있는 재료로 공공 디자인이 바뀔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폭설이 심해봤자 20cm밖에 안 왔겠지. 그러니까 뭐 지붕을 대략 요 정도 두께로 만들어도 충분히 버틸 수 있었겠지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1m 이상의 눈이 온 것도 각오를 해야겠다. 그 정도의 눈을 견딜 수 있는 그 모양으로 눈이 쌓였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내릴 수 있는 모양으로 지붕 모양과 지붕을 만드는 재질도 바뀌어야 되겠죠. 여름철에 폭염이 굉장히 심해지면 서로 다른 재료들이 열에 따라 팽창하면서 서로 뒤틀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여름철에 뒤틀려가지고 원래하고는 모양이 어그러진 그런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벤치 이런 것들이 속속 더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열에 더 견딜 수 있는 재료로 폭염이나 폭우에 더 강한 재료로 재질을 바꿔서 새로운 디자인을 해야 될 가능성 이런 것도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공공 디자인이 가야 될 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